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해외 영업을 하고 해외에 진출해서 우리 제품을 판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제품은 이런 제품이에요. 150불은 판매 원가예요. 원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견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판매 원가의 개념은 제조 원가에 판관비를 더한 겁니다. 제조 원가는 재료비에 제조 경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판매 관리비까지 더했을 때 판매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판매 원가를 알아야지 제대로 견적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경쟁사 제품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수명이 비슷하거나 우리가 조금 더 좋거나 품질 우리가 좋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산이고 경쟁사는 외산이다, 중국산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경쟁사 제품의 가격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대개 우리의 카운터파트인 구매팀에 물어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얼마죠? 얼마에 공급받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구매팀은 300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한 군데에서만 받으면 안 되겠죠. 멀티 소스에서 이 가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품질팀에 갔더니 350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산팀에 갔을 때는 400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얼마일까요? 400불 가까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경쟁사 제품이 400불이라면 우리는 얼마의 견적을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스위칭 코스트입니다. 스위칭 코스트. 스위칭 코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스위칭 코스트는 전환 비용입니다. 전환 비용. 이 스위칭 코스트를 우리 일반적인 B2C 고객, 개개인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소비 행태가 잘 변합니까? 자주 가는 식당, 그리고 자주 가는 카페, 요즘은 코로나니까 매일 이용하는 서비스, 동영상을 보는 플랫폼, 게임을 하는 플랫폼. 동영상 보는 플랫폼 여러분들 어디 많이 쓰세요? 넷플릭스를 많이 쓰고 왓챠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게임 하면은 PC 게임은 스팀도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게 잘 변하느냐 이 말이죠. 잘 안 변합니다. B2C 개개인의 고객도 스위칭 코스트가 있는데 B2B에서는 이게 더 크리티컬하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기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 우리가 공장에 쓰고 있는 1억짜리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B2B 영업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5% 10%만 싸게 줘도 바꿔주겠지, 5% 10%를 가지고 이 고객들이 기존에 쓰던 장비를 바꾸냐는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브랜드 밸류도 있고, 그리고 매니지먼트 코스트, 유지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위칭 코스트로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쓰던 장비를 떼야 돼요. 떼는데 비용이 들고, 스크랩하거나 버리는데 비용이 들고, 새로운 장비를 사서 또 설치하는 비용이 들고, 그리고 또 교육시켜야 되고, 들어가는 부품이나 공구도 바뀌고,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50%까지 써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처음에 신규 제품으로 적용할 때에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제 경험상 구매팀장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얼마에 드리면 될까요? 계속 일주일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매팀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스위칭 코스트의 개념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한 10몇 년 전이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스위칭 코스트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다시 와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위칭 코스트의 비율에 대해 숙지를 하고 다시 한 3일 뒤에 갔더니 이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스위칭 코스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나 싸게 드려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3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 자, 400불에서 30%가 저렴하면 얼마입니까? 120불을 빼야 되겠죠. 280불입니다. 그럼 여기서 목표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 그러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들이 280불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판매 원가는 150불이다. 얼마의 견적을 줄까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제 한 10년 동안 경험에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강의를 듣는 분들이. 대부분 300불이나 320불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구매팀장님이 목표가를 스위칭 코스 30%를 적용해서 280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20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이건 저는 쇼크 같아요. 쇼크.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320불 이야기를 했다가 깎아서 이들이 원하는 280불이나 290불에 맞춰주면 되겠지. 아니면 기분 굉장히 나빠하더라고요. 아예 저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서프라이즈를 주는 게 좋겠죠. 이분들한테 기분 좋게. 그래서 저는
250불의 견적을 줬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대기업에 국내건 해외건 대기업에 계신 분들 다들 연봉 1억씩 받는 것 같지만 달라요. 같은 삼성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그리고 또 삼성전기라든지 어디든지 같은 그룹 안에 계열사가 다르면 그들이 받는 보너스나 프로핏 쉐어링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가 더 싸게 주고 비싸게 사고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남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이 받는 보너스나 프로핏 쉐어링이 달라지니까 굉장히 이제 이 민감한 문제죠. 자, 이 같은 경우에 제가 담당하던 이 해외 기업의 구매 담당자의 프로핏 쉐어링은 구매 절감 금액의 1%를 받는 게 프로핏 쉐어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몇 퍼센트입니까? 한 20% 정도 400불에서 250. 그렇다면 38%가 절감이 돼요. 38%가. 그렇다면 한 달에 10억씩 쓴다고 하면은 3억 8천이 절감이 되는 거고 3억 8천이 절감되면은 한 380만 원 정도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이익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스위칭 코스트, 전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전환 비용이란 뜻은 현재 사용 중인 제품과 서비스에서 다른 제품과 서비스로 변경할 때 들어가는 시간, 비용, 돈, 그리고 또 특정한 노력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게 기초 제품과 소모품의 조합입니다.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 커피 팩을 사야 돼요. 다른 걸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게 있나요? 요즘 프린터는 굉장히 싸지 않나요? 프린터는 뭐 3만 원, 2만 원, 4만 원 정도 하는데 프린트에 들어가는 잉크가 엄청 비쌉니다. 몇만 원씩 합니다. 그걸 사면은 이걸 써야 되니까 꼭. 그래서 요즘 충전하는 그런 제품도 나오고 있죠. 자, 또 우리 남성분들 들어가는 부속품, 소모품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가 언제가 있습니까? 예, 면도기죠, 면도기. 기초 제품과 소모품의 조합인데, 면도기는 얼마 안 하는데, 면도 날은 엄청 비싸요. 4개, 5개씩 있는 게 뭐 3만원, 4만원, 5만원씩 하고, 그런 경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가상의 소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앱, 돈 주고 산 앱, 그리고 게임, 음악 등등.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애플로 바꾸기 힘들고, 애플에서 안드로이드로 바꾸기 힘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자, 또 한 가지 가상의 소유물은 게임기. 비디오 게임기와 소프트웨어 되겠죠. 예전에는 용산에 가서 게임 CD를 샀는데 요즘은 다 다운받아 쓰잖아요. 닌텐도도 마찬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다 다운받아 쓰니까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내가 몇십만 원어치를 샀는데 이걸 게임기를 또 바꿔야 되나. 그리고 또 민감한 게 플레이스테이션 4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5로 바꾸면 이게 호환이 되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전환 비용이 생겨서 바꿀 수도 있고 바꾸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자, 세 번째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입니다. 제가 페인트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미지 편집을 했는데 포토샵으로 바꾸기가 힘든 부분들. 왜? 또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프리미어를 계속 쓰고 있다가 동영상 편집하는데 파이널 컷 프로로 넘어가기 힘든 것처럼 파이널 컷 프로를 쓰다가 또 프리미어로 넘어가기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산업 표준과 호환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맥하고 PC를 같이 쓰고 있지만 PC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맥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같이 쓸 수 없으니까 산업 표준과 호환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기계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겠죠. 일본 장비가 다 깔려 있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장비 이게 혼합돼 있거나 이랬을 때 또 대표적인 산업 표준 호환성을 이야기하려면 VTR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 표준 호환성에서 대부분 VHS를 많이 쓰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버지께서 VTR을 사오셨는데 소니 거였어요. 이게 비디오 테이프가 달라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바꿔서 비디오 테이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화질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꿔서 보려면 또 이제 녹화를 하거나 더블 데커가 있어야 되거나 굉장히 복잡합니다. 두 개를 연결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일반 비디오 대여점에 가도 우리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건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산업 표준 호환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즘 가장 이제 치열하게 산업 표준으로 다투는 게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도 계속 산업 표준과 호환성을 가지고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어제 했던 뉴스 보면 애플카는 현대자동차와 같이 하겠다고 했다가 또 기아자동차가 조지아 공장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또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와 테슬라 이 자동차의 산업표준, 전기자동차 산업표준 호환성에 대해서 또 치열하게 주도권 경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서비타이제이션에 대한 개념인데, 서비타이제이션의 개념은 서비스에 제품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건설용 공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쓰는 DIY 공구 비교해서 훨씬 비싸요. 왜냐하면 내구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걸 하나하나 다 사기엔 또 비싼 경우에 필티에서는 새로운 서비타이제이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건설회사의 일정 및 자재 종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시간에 수령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걸 수거해서 가고 또 충전하고 관리해주고 수리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준다면은, 이걸 이제 사서 따로 관리하고 이제 수리하고 보관해야 되는 그런 비용과 합쳤을 때 훨씬 좋은 가치를 준다면 이걸 쓰게 되겠죠. 그 자체가 전 스위칭 코스트에 에러를 주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로 바꾸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볼보 사례인데요. 볼보 트럭. 제가 어제 본 거 보면 이 볼보 트럭을 폐차시키면서 이 차주가 눈물을 흘렸다는 게시물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탔나 보니까 230만 킬로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고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자동차였다 하고 이제 그 감정까지 느껴지시나 봐요. 트럭은 일반적인 자동차하고 좀 다릅니다. 산업용 기계라고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최대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야간 정비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고장이 나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일정 시간으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저렴한 A라는 업체의 제품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우리 제품을 쓰는 게 고장도 안 나고 훨씬 더 오래 탈 수 있다는 걸 전체적인 그 기간과 비용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복합기, 회사 다닐 때 많이 있었죠. 복합기 가격이 300~400만 원씩 하고 비싼 거 뭐 800만 원, 1000만 원까지 하는데 이걸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빌려주면 되지. 이것도 좋은 서비타이제이션의 한 가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걸 많이 활용했던 회사가 바로 웅진 아닌가요? 웅진 코웨이. 100만 원씩 주고 굳이 살 필요 있나요? 빌려드리면 되죠. 매트리스도 굳이 살 필요 있나요? 빌려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와 제품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주는 걸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도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굳이 자동차를 사야 되나? 우리 자동차를 구독을 하세요.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 5, 6, 7을 구독을 하세요. 그럼 월 100만 원씩 내시면 아이오닉 6고 월 50만 원씩 내시면 아이오닉 5입니다. 그러면 수리도 해드리고 보험료와 세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안 타실 때 다른 사람이 탈 수 있다고 체크해 주시면 월 10만 원씩 더 빼드릴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자동차를 쉐어하는 소카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될 수 있죠. 이것도 좋은 서비타이제이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위칭 코스트, 전환 비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알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